오늘은 여러분의 6월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은 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을까요? 전 제가 자웅동체였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5번 가운데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7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사랑이 예고 없이 나한테 찾아왔다가 계절 바뀌면 떠나가는 철새처럼 나를 떠나갔고, 그러한 경험들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내 안에 많이 쌓였는데, 그것이 주는 허탈함과 여백과 공백이 너무 내 마음에 상처나 공허함으로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조금 난 불신하는 경향이 생겼어. 실제 1번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라클 벨린 카드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한 달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번 분들에게 연애운은 분명히 있으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응달을 지금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해는 위치를 바꿔서 이 응달이 언제든지 양달로 바뀔 수 있고, 즉 다시 말하면 1번 분들의 연애의 어떤 주기가 지금 양달보다는 응달을 조금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혹여 1번 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어떤 막연함, 그리고 불안감, 새로운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주저하게 되고 조금 조바심을 내거나 헤어지게 되면 또 어떡하지? 미리 앞날을 걱정하는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1번 분들 이렇게 왔다가 또 사라져 버릴까봐. 그래서 이성 자체를 조금 못 믿고 계신 점이 있다면요, 그 부분을 한번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내면 깊은 곳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수면 위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 자, 1번 분들은요, 여러분 6월달에 여러분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새로운 사람들과 갑자기 무언가를 빵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어온 어떤 궤적이 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 만나던 사람, 관계 맺던 사람들하고 함께 여전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나아가신다는 거죠. 1순위로는 당연히 일이 되겠지만 그게 꼭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함께 무언가 에너지를 쓰면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만나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는 사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주목받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목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자기 주장, 밝게 웃고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냥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릴 거 없이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이 목소리가 커서 사람들이 쳐다본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력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가서 여러분이 주목받을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성에게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먼저 등을 돌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연애나 이성관계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조금 6월달에는 고독한 시간을 스스로 좀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6월달 안에 눈길이 가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딱 거기까지만 그냥 괜찮네, 잘생겼네 하고 여러분들이 연애에 손도 안 대고 그냥 여러분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1번 분들은 6월달에 연애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더 집중하는 모양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감상에 빠지기보다는 얼른 또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사랑은 사치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바빠지는 걸 택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은 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첫째는 그냥 단순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성과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쳤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또 누군가가 왔다가 떠나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6월은 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좀 살피고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쉬는 동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떠난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건 그냥 과정이지 상처받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무언가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혹시 1번 분들 가운데 새로 시작하고 싶긴 한데 떠나는 것에 대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쫄지 말고 새로운 사랑을 해보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2번 분들은 연애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인데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내려온 이 유산이란 카드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죠. 오래전부터 쌓아온,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성벽 밖으로 안 나오신다는 거죠. 2번 분들은 정말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취욕이 있어서 연애의 문 밖으로는 안 나오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태도가 선택한 것이라면 아무 상관없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수동적으로 내 살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연애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취욕은 좀 내려놓고 사람들 좀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꼭 성공하는 것만이 위대한 유산이냐, 꼭 결혼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위대한 유산 아니냐,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스스로에게. 일단 2번 분들은 이 교황 카드와 여사제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요, 이 상황을 본 거거든요. 이 두 카드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내 욕망을요 겉으로 잘 안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캐릭터 다 욕망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신의 대리인이에요. 종교인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이 은유가 너무 많아져도 여러분들 헷갈리기만 할 테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남들이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가족이 됐건 직장 동료가 됐건 상사가 됐건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욕망은요,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려는 경향을 가지신대요. 혹여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일에 있어서 어떤 성취감,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가치들, 그것에 보다 좀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실 거고, 새롭게 연애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실 거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욕망,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더 머물러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이 실제 물질을 가리키는 동전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수지타산 안 맞는 장사고, 또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뭔가 명분이나 기준도 늘 애매해지는 어떤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랑 섞여서 일을 하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주변에 이성의 등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차단한다는 거죠.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좀 내가 지금 손에 만져지고 남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만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실제 얻어지는 내 월급이라든지 뭐 인사평가라든지 아니면 내 성적이라든지 그렇게 수치화되고 내 손에 진짜 이렇게 실제로 쥐어지는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애의 성벽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태도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유산의 카드로 봐서, 유산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무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관성에 휩쓸려서 그냥 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하지만 이번 분들에게 이러한 흐름의 변화가 한번 찾아올 텐데요. 그게 언제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쯤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조금 쉬시거나 누군가와 함께 좀 재밌게 노는 여가 시간이죠, 여가 시간. 그때 여러분을 찾아올 여러분 삶에 등장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오는 삶에 등장할 새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던 대로 잘 살아가시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드는 거죠. 굉장히 행운 같은 사람. 물론 이건 가능성입니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제너럴 리딩의 어떤 효용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태도를 내가 가지고 계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여러분은 삶에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동석을 하게 된다거나 해서 알게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일단 뭐 제가 큰 거를 바랄 수는 없고 함께 재밌게 놀아보십시오. 이 카드처럼. 왠지 이번 분들은 굉장히 조심할 것 같거든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한번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한번 같이 까져보세요. 그래갖고 같이 까져가지고 좀 평소에 욕망을 절제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날에는 한번 까져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놀아보세요. 이 유산의 카드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바퀴를 타고 다른 맛으로 여러분의 잔에, 그 상대방과의 잔에 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이상의 좀 이상한 솔루션은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던 대로 지내시되 이렇게 조금 까질 수 있는 날이 오면은 한번 발랑 까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라는 것은 종전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성질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목성의 카드,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까지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터놓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는 것 자체로는 좋지 않을까. 어쩌면 이때에 여러분께 찾아올 만한 그 상대방 분은 여러분의 조금 메마른 땅에 물을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왜냐하면 이번 분들은 연애운이 6월달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연애운을 보시면서 이토록 절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까지 재밌게 놀 수 있고 욕망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3번 분들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혹은 소규모 모임 속에 연애,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의 변덕 때문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카드는 말하네요. 무슨 말인지 카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어떤 음악 소리와 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그 잔이라는 게 단순히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술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온라인이나 그런 것보다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러버스 카드 떴죠. 그렇게 나와 동석을 하게 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굉장한 호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3번 분들의 연애운은 확실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6월 달에 나타날 그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정말 순수한 관심, 그리고 관계를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뱀이 두 마리가 서로 엉키고 있죠. 사실 이 작가는 이 성별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남녀라고 구분짓진 않았지만 이 뱀이 의미하는 것은 음과 양의 어떤 조화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어쨌건 이런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진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조금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락처도 좀 주고받을 수 있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감성적인 부분도 좀 통하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뭐 사귀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연락을 계속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대화와 감정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썩 마음에 들어서 이때 나누었던 어떤 감정의 잔을 여러분 뒤에 이렇게 쭉 늘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놓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이 사람이랑 뭐 해야지, 이런 것도 잘 맞겠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관계에 있어서 성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풀이해 봤을 때는 참 간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난 거고,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하나의 트로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열장에 이렇게 세워놓는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의 속도는 상대방보다 여러분이 훨씬 강렬하고 빠르게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의 변덕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여러분들 마음속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페이지 오브 완주와 페이지 오브 펜타클 보면 여러분들보다 상대방이 연하이거나 혹은 연애 경험이 여러분보다는 훨씬 조금 적은 어떤 상대방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면 단순히 사회 경험이 여러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없는 분일 수도 있고요. 이 상대방분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면이냐면 일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히 일하고, 또 퇴근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여유롭게 또 보내고, 그래서 뭔가 부지런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좀 규칙적인 생활, 그 어떤 틀에서 얽매여 살더라도 특별히 모난 구석 없이 잘 적응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상대방 있죠, 친구 있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에서 그렇겠지만 연애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어떤 규칙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전 떡볶이 먹을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래? 이거 다 먹고 영화 보러 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여러분이 뭘 하자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자고 하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 예스맨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확 휘어잡고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사랑을 막 끌어가고 그런 열정을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관계를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기대를 조금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뭣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상대방이 워낙 이렇게 조금 순수 혹은 조금 순진하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금 물음표가 뜰 수도 있나 봐요. 이를테면 상대방이 나를 진짜 저게 좋아하는 건가? 저 원래 표현 방식이 저런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상대방과 일종의 밀당처럼 보여요. 이건 모험이라는 카드인데, 모험.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좀 더 진짜 내가 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만큼 강렬하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으로 여러분이 조금 마음속에 진짜 밀당을 한번 해볼까? 이 사람 마음 궁금하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좀 변덕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은 6월달 연애운이 나쁘게 흘러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 생각에 3번 분들은 어떤 강렬한 애정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 6월달에 나타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온순하고, 연애 경험이나 연애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연하인 거죠. 너무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과 속도차가 조금, 마음의 속도차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상대방이 딱히 어떤 자기 주관이나 어떤 계략이 있어서 여러분을 휘두르는 게 아닌 이상 이분이 살아온 일생이나 어떤 태도 자체가 이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신다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좀 장점을 부각해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면도 있을 거예요. 뭔가 융통성이라는 것이 조금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데 내가 좀 둥가둥가 해줘야 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우리가 또 궁합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 관계의 어떤 변덕은 여러분들과 상대방의 어떤 관계에 조금 그러니까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종의 변덕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 마음속에 6월달에 필 수 있는 이 사랑의 꽃과 기회는 이 바람이 분다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래서 3번 분들 혹여나 정말 6월달에 내 마음에 조금 들어오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그분하고 속도를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 상대방의 살아가는 스타일과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조바심이 날 수는 있겠지만 이 상대방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앞으로도 키워갈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6월달 한 달 동안 이 상대방과 호흡을 맞춰가고 알아가는 방법으로 한번 관계를 진전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3번 분들 이 기회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바깥 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모임 그런 쪽에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혹시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댓글창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6월달에 열쇠가 하나 쥐어져요. 이게 연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한번 열어볼까 하면서 어떤 연애 부동산의 문을 이렇게 딱 열었단 말이죠. 근데 열고 보니까 조금 집이 너무 낡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나랑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이 집을, 연애의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조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제 개소리가 뭔 헛소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이쪽에 카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6월 달에 제 생각에는 4번 분들이 6월 그냥 딱 한 달 동안만이 아니라 좀 전부터 알고 지냈던 누군가처럼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땅에 이렇게 있던 누군가라고 하니까 이 열매가 뭐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터 조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던 누군가와 여러분이 관계의 문을 이제 열어볼까? 이것도 역시 관계의 문을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이 조금 지켜봐왔던 누군가, 최소한 초면이 아닌 구면인 누군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조금 보고 있었던 누군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뭐 내가 꼭 사귀자는 어떤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만나볼 수 있는, 좀 더 알아가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막상 제안을 한 뒤에 혹은 관계를 이렇게 좀 진전시켜 본 뒤에 조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상대방한테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거 아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기 전에는 나는 이런 이미지로 알고 있었고 왠지 사귀면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왜냐면 내가 조금 멀찍이서 바라본 상대는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잘 맞는 점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했는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 조금 전혀 다른 어떤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게 사실 매력적인 어떤 반전의 모습이라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결점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나 봐요. 여러분들은 좀 굉장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이 관계를 밀어붙여 본 것인데, 상대가 알고 보니 굉장히 어떤 연애에 있어서 상처받은 경험이나 좀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과의 나이 차이가 좀 크거나, 근데 여기서 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떤 나이 차냐면은, 그러니까 정신연령에서의 나이 차의 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 굉장히 오래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다, 그런 어떤 갭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기 아까워서 서둘러서 좀 관계를 진전시켜 보았던 관계가 결국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던 누군가와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데, 막상 그 관계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어떤 현실의 벽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끼기에는 이게 아닌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너무 다른데? 그래서 관계가 조금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래서 4번 분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조언은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계의 문을 열어봤고 직접 경험해 보고 나니까 조금 다른 지점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조금 놓을 수 있다, 좀 더 서로에게 편한 관계로. 그래서 특별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래도 4번 분들에게 TMI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내가 관심이 가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는 게 타이밍보다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 방 소개해주는 어플 있잖아요. 거길 딱 봐서 괜찮은데? 하는데 딱 가봤더니 허위 매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알던 그 집 아냐 12,000봉, 그런 것처럼.
내가 봤던 집은 이 집이 아닌데 왜 와보니까 전혀 다른 집이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하시기 전에 그 집을 실제 매물인지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관계의 문을 열어봐서 겪어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나쁠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기 전에 세심하게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좀 대화도 많이 하시고 친분을 맺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다. 자,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5번 분들은 6월달에 여러분보다 연상이 아니라도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어떤 관계 선택에 있어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면 상사가 되겠고요. 학생분이시라면 나보다 선배. 지인 중에서는 굉장히 뇌가 섹시하고 언제나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않고 선택을 정확히 할 줄 아는 조금 냉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슴 뛰는 어떤 설렘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설렘은 여러분들 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분 좋은 설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모르 파티 카드는 말 그대로 어떤 결속, 사랑, 애정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조금 자유로운 어떤 사고방식과 좀 편견 없이 상대방을 좀 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과는 달리 상대방 분이 오히려 이 아모르 파티의 이 결속을 좀 칼로 정확하게 좀 잘라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카드 한 장뿐만이 아니라 이 4번 동전 카드는 내가 좀 추구하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관계를 좀 상대방과의 거리를 좀 두겠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6월달에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 여러분보다 조금 연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연상의 상대는 여러분과 관계를 좀 더 확장시키는 것에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분이 추구하고 싶은 자기의 성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 위치나 자기 현실 기반 살아가는 터전에서 이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고 유리한가 그것을 좀 따져보느라 여러분과의 관계 진전에 보수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바라시는 바는 여러분과의 관계 진전도 좋겠지만 그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에게 유익한 이 우정과도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한테 약간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이 상대방이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폭넓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태도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이분이 좀 자기 자리에 현재 살고 있는 그 자리를 고수하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거죠. 이 상대방 분은 그 선을 여러분과의 연애, 사랑의, 애정의 전선을 이분은 넘기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시라서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냐?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 쉴 때쯤 되면 굉장히 이분도 딜레마에 많이 빠질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두 마리의 새와 여기 있는 세 개의 칼들, 어떤 단단한 건축물, 그 단단한 큐브, 한번 굴려서 멈추면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주사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 4번이 동시에 두 개가 나왔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분이 어떠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결정하고 나면 또 쉽게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지는 않으려고 굉장히 무던히도 애쓰시는 분이다. 더군다나 이 카드까지 저는 합쳐본다면 이게 숫자 4번은 아니지만 정확히 숫자 4의 3장의 카드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태도는 완고하다. 여러분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안대요. 굉장히 순수하고 5번 분들은 매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관심에도 이 상대방은 서로에게 조금 유익한 관계를 오히려 좀 더 바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우리에게 많은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냐. 내가 얻는 이득보다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어떤 숫자인 거거든요. 뭐 건축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어쩌면 5번 분들에게 나타날 이 연상의 상대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전시켰을 때 뭔가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전 보여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과의 관계 진전을. 영순위로는 이분이 성공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데, 그 후순위로는 이분이 이미 가정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연애를 통해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불의 물의 기운도 가지고 계시고 열정, 매력적인 분이신데, 이 상대방한테 영향받아서 여러분들도 약간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숫자 4번. 저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의 태도에. 그래서 상대방도 이렇게 완고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도 이 어떤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내 자리로 조금 돌아오는, 여러분이 원래 있던 포지션 있죠? 여러분이 직장의 포지션이 됐든 아니면 삶에 원래 살던 그 모습, 그 자리의 포지션이 됐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보다는 우정의 어떤 모습 형태로 서로 지인으로 좋은 사이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나쁜 결과라기보다는 정말 이 카드처럼 서로에게 보다 많은 선물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여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관계는 사귀면 사귈수록 손해를 막 많이 보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 관계가 진짜 있거든요. 막상 사귀어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쓰는데 상처도 많이 받지, 돈도 많이 쓰지, 시간도 많이 쓰지.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있어 보셨잖아요? 이 두 분의 관계가 꼭 그렇게 발전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건 뭐 사귀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치만 적어도 서로한테 지켜야 될 무언가를 지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아직 두 분은 보다 더 많은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꼭 사귀어야만 이득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카드가. 자, 그래서 뭐 제너럴 리딩이고 6월 한 달 동안의 어떤 흐름을 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다 맞을 순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5번 분들의 카드에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은 서로의 현명한 점들입니다. 여러분 5번 분들도 굉장히 현명한 어떤 태도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연애 운은 여러분에게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굉장히 순수하고 매력적인 분이라서. 그러니까 6월달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상대가 정말 그런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지내면서 긴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있으실 때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날에 꽃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또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